안녕하세요. NCS 자기계발 능력 기본 강의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인트 이론이랑 대표 기출 유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마인드맵이랑 OX 문제 풀면서 거의 다 좀 해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해서 포인트 이론들 두어 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출 유형들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이론부터 한번 보시죠. 교재 304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서 포인트 2, 두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두 번째 보시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밑에 있는 그 설명들 한 번 정도 정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두 가지 순서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의사결정의 기준과 가중치 결정이 두 번째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필요한 정보 수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중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순서가 사실은 그 가중치를 결정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 실제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 단계 여러분들이 좀 한 번 정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그 헷갈릴 만한 그런 요소는 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지금 포인트 4번, 포인트 4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자본 이익률 이거 설명을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그 공식 하나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100만 원을 투자해서 단기에 뭐 그 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500%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자본당 얼마만큼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는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렇게 높이는 것들이 업무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OX 문제 중에서 그 자기 자본 이익률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안 풀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풀고 넘어왔던 그런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식 하나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보시죠. 포인트 6번 경력개발 계획의 수립.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죠. 지난 시간에 OX 문제 중에서 장기가 1에서 3년 그리고 단기가 1년 이내인 게 있었죠. 그건 뭐였냐면요. 자기개발 목표 수립이에요. 자기개발. 그런데 경력개발 수립에 있어서는 장단기가 좀 달라져요. 장기 목표는 5에서 7년. 그리고 단기 목표는 2에서 3년. 이렇게 좀 더 길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어 실력을 높여야겠어. 그걸 막 10년 가까이, 5년에서 7년 가까이 잡고 하면은 사실 지지부진해지겠죠. 그래서 자기개발 목표를 수립할 때는 장기라도 한 3년 이내로 짧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경력 개발은 어떻죠? 인생 전체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도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역시나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의 장 단기가 달라요.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마인드맵과 그리고 OX 문제 그리고 지금 방금한 포인트 이론 정도에서 헷갈릴 만한 부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사실 자기개발 능력 모듈 문제 어떤 게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OX 문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굳이 모듈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놓고 있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럼 이어서 대표 규칙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 있는데 세 문제 다 상당히 쉬운 문제죠. 그리고 뭐 조혜리의 창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에 바로 설명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간단히 확인하고 선택지 한두 개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자아의 구성 요소와 자아 인식 방법 관련해서 조혜리의 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사내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사원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스스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가지고 차별 S 직원의 조혜리 창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같이 해가지고 내가 아는 나, 모르는 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아의 영역을 나눠본 거죠. 지금 봤더니 어떻죠? 공개된 자아의 영역은 굉장히 좁죠. 그 S 직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자아 영역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그 인간형을 어떤 인간형이라고 했죠? 은둔형 인간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S지공은 은둔형 인간이구나. 이걸 아시고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선택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보시면요. 1번부터 1번 보시면 S지구는 평소 할당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지금 개방형 인간, 개방형에 대한 설명이죠. 원활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개방형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S직원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는 편이지만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대요. 뭐예요? 자기주장형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항상 자신감 있고요. 적극적이에요. 호감을 쉽게 얻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변으로부터 가볍다는 평가도 들어요. 이게 개방형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개방형 인간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선택지 보시면요. S직원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속마음을 안 드러내요.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요.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유형은 신중형 유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신중형.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런 걸 뭐라고요? 은둔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도 또 한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조혜리 창은 이제 더 문제 낼 건 없을 겁니다.